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지금부터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12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고요.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문제를 풀고 지문에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에서는 두 인물을 예시로 들어서 주제문을 강화하고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걸 표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가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에디슨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네, 첫 번째 예시로 나온 인물이고요. 두 번째 예시로 나온 인물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두 인물 모두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사람들이네요. 자, 그렇다면 예시가 나와 있는 그 앞문장, 두 예시가 나와 있는 그 앞문장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바로 이 문장이죠. 네, 이 문장은 이 지문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 지문의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역시 topic sentence 안에 들어가게 되죠. 키워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uncertain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지문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지문인데요. 키워드는 반복이 돼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키워드가 어디에서 반복되는지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네, 그리고요, 네, 여기도 나와 있고요. 또, 네, 여기 보시면 uncertain journey라고 해서 뭔가 불확실한 여행이라고 하는 조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온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지문인데 불확실성의 무엇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very great thing that was ever started began in uncertaint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Every great thing, 모든 위대한 것 that was ever started, 여태껏 시작되어졌던 모든 위대한 것은 began,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uncertainty, 불확실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주제문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주제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무엇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대요? 여태껏 시작되었던 모든 위대한 일이 불확실성에서 시작되었다. 불확실성에서 뭐가 시작되었대요? 모든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대요. 그러면 불확실성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뭔가 시작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진다,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지문은 뭔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티브 잡스도 바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본인들의 어떤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일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omas Edison asked, "Will this work?" And now we experience the gift of the light bulb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디슨은 asked, 질문을 했대요. 의문을 가졌대요. 어떤 의문을 가졌어요? Will this work?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작동할까?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당시 에디슨이 발명을 하고자 했던 전구 정도 되겠죠.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서 전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작동을 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경험해요? 바로 그 전구,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의 선물, 전구라고 하는 선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에서 시작했겠지만 지금은 전구라고 하는 위대한 발명품이 만들어졌어요. 예시를 들고 있는 거 맞죠?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Steve Jobs pondered. 이 pond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곰곰이 생각했냐면 Is there a need for this? 이거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잠겼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We have mini computers that fit in our pockets. 스티브 잡스가 지금의 그 핸드폰을 만들 당시에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필요성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주머니 안에 fit, 딱 맞는, 주머니 안에 딱 맞는, 즉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컴퓨터를, 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티브 잡스 역시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시작할 때는 이게 그만큼 필요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서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주제문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 관련이 있는 문장들이겠네요. 네, 그러면 3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rder to bring our ideas or dreams to life, we have to expect fear and uncertainty, welcome in it, and know what once we face it, it no longer has a hold on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in order to 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인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bring something to life 라고 하면 무엇 무엇의 생기를 불어넣다. 다시 한번 bring something to life 그러면 무엇의 생기를 불어넣다. 교재 하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정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주절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have to 보이시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뒤에 이렇게 원형 동사가 나오게 돼요. have to 원형 동사. 여기서 원형 동사로 나온 expect가 1번이고요. 그리고 welcome 2번 원형 동사고요. know가 세 번째 원형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원형 동사가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죠? have to 뒤에 원형 동사 1, 원형 동사 2, 원형 동사 3, 컴마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In order to bring our ideas or dreams to life, 우리의 아이디어나 꿈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네, 두려움이라든지 불확실성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야만 하고요. 또 그것을 welcome in. 자, welcome in이라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welcome in 보이시죠? 그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That once we face it, it no longer has a hold on us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건 아시겠죠? 자, 우리 뭘 알아야 돼요? That once we face it. 일단 우리가 그것에 직면하면, 자, once라는 단어가 문두에 위치하게 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든지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그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has a hold on us. have a hold on 이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3번 문장을 해석하는데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만큼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나 꿈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일단 우리가 그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문장 역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역설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4번 문장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앞 내용과 비슷한 무게를 가진 내용이 열거돼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불확실성, 예상도 해야 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4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 문장도 역시 흐름과 관계가 있는 문장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Try to reduce uncertainty.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만 해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줄이자라는 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지문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상하고 직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4번은 이 지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5번 넘어가겠습니다.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there are two possible ends to every uncertain journey we embark upon. Either we learn a lesson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our true desire, or we reach the point we set out for.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상기시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that 이하를.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면 대절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줘야 되냐면 There are two possible ends. 자, 여기서 이 en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냐면 결말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가능한 결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두 가지 결말이 있죠? Every uncertain journey. 모든 불확실한 어떤 여행. 네, we embark upon 이라고 했으니까 embark upon 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착수하다. embark upon 이라고 하면 무엇을 착수하다라는 뜻인데요. 얘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막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불확실한 여행, 그 여행에는 두 가지 가능한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어때요? 확실하지 않죠. 불확실해요. 이 결말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uncertain,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불확실한 여행에 가능한 두 가지 결말이 뭘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이 땡땡 표시 있죠. 이 땡땡 표시는 바로 즉,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자, 두 가지 가능한 결말이라고 했으니까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either A or B 보이시나요? either A or B는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가능한 결말의 내용은 뭐일지. 자, 첫 번째는 A 부분 보세요. We learn a lesson. 우리는 교훈을 배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교훈이냐면 뒤에서 한번 수식을 해볼까요?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our true desires.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그런 교훈이네요. 무엇에? 우리의 진정한 욕구, 우리의 진정한 욕망. 그 욕망으로 one step closer 이라고 했으니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we reach the point. 우리가 어떤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에요? We set out for.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한 여행에 도달하게 되는 두 가지 결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우리의 진정한 욕구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삼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uncertainty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글이었어요. 네.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문법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that 보이시죠?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that은 바로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정리를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만큼이 주어거든요. 주어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시작되었던 모든 위대한 일,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어 다음 뭐 나오죠? 동사가 나옵니다. began 동사가 나올 자리 맞나요? 네, 동사가 나올 자리 맞고요. 동사 began 맞죠? began이라고 하는 건 begin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 거네요. 시작했다. 여태껏 시작되었던 모든 일은 시작되었다. 불확실성에서 시작되었다. 동사의 형태 아주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정리해 드릴 거는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대세 역할도 첫 번째 줄에 있던 that과 유사합니다. 바로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fit, 딱 들어맞다라는 동사인데요. 앞에 있는 선행사 mini computers를 that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딱 들어맞는 미니 컴퓨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렬 구조 아까 설명해 드렸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have to 다음에는 원형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원형 동사가 3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병렬을 이루고 있죠. 네, 컴마, and로 연결이 되어서 3개의 원형 동사가 나열되어 있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세 번째 병렬 구조로 나온 동사 원형 no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아니라 that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what이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절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what이 아니라 that을 집어넣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일단 우리가 그것에 직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that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때 that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ourselves인데요. 이 ourselves는 주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ourselves는 주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주어와 같은 대상이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는 제귀대명사라는 걸 씁니다. 주어가 we이기 때문에 we와 들어맞는 제귀대명사 ourselves를 목적어 자리에 써요. 목적어 자리에 나와서 안 되는 건 바로 us입니다. 위에 목적격 형태가 us인데요. 이 ourselves 자리에는 us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A이거나 B라고 할 때 either A or B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